나를 사랑하는 방법. 글 김은혜, 성우 신기로. 나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나만의 작은 의식을 치른다. 좋아하는 하늘색 속옷과 민트색 수건, 체리가 그려진 잠옷을 반듯하게 개어 초록색 책상 의자에 쌓는 일이다. 그러고는 의자를 화장실 앞으로 옮긴다. 내가 샤워를 끝냈을 때를 위한 준비다. 어차피 금세 흩뜨릴 옷을 각맞춰 공들여 개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결혼한 후로 나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개운하게 씻고 나온 남편이 허둥지둥하지 않고 편하게 옷을 입었으면 하는 작은 배려였다. 고맙게도 남편은 본인도 내가 샤워하는 동안 옷을 준비해 주었다. 번역 마감이 있던 그날 저녁이 시작이었다. 마감을 끝내고 화장실로 들어간 나는 따끈한 물에 몸을 불려 비누 거품으로 몸에 쌓인 피로를 박박 긁어냈다. 그 다음 샴푸로 거품을 잔뜩 내서 머릿속에 남은 업무 고민까지 말끔히 씻고 문을 열고 나온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우렁각시라도 다녀간 듯 문 앞에 수건과 잠옷이 단정히 놓여 있었다. 우렁신랑의 깜짝 선물임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평소 같으면 허물처럼 벗어놓은 잠옷을 바닥에서 주워 입었을 텐데 이토록 정갈하게 접힌 옷을 입으니 기분이 색달랐다. 호텔에서 처음 코스 요리를 먹었을 때처럼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샤워하기 전에 옷을 깔끔하게 준비해 놓는다. 나를 위한 일들은 하나둘 늘어났다. 별거 아닌 음식이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 먹기, 이부자리 정리하기, 아로마 향을 맡으며 쑥차 한 잔 마시기. 스위스 철학자 알렉상드로 졸리앙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것이다. 평범해 보이지만 큰 힘을 주는 루틴들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고마운 집. 글 김성철, 성우 신기로. 아버지는 건축 일을 했다. IMF로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부도를 맞았다. 담보로 잡힌 집이 넘어갔다. 약속대로 8월까지 집 비워주세요. 사정해봐도 소용없었다. 나는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쪽방에서 지내는 터라 모아둔 돈이 없었다. 급히 재활용센터에 취직해 중고 가구와 가전제품을 배달하며 돈을 모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도 턱없이 부족한 판이었다. 몇 개월간 수소문한 끝에 외진 지역의 낡은 연립주택을 발견했다. 이사 전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야 했다. 사람을 부르는 게 부담되어 순수 페인트를 칠했다. 퇴근하면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그 집에 가서 일하고 청소했다. 부모님이 새 집처럼 느꼈으면 했다. 형님, 제가 여윳돈이 있는데 빌려드릴게요. 다행히 같이 일하는 직원과 거래처 사장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우와,
생각보다 집이 깨끗하고 좋다. 마음에 들어. 아버지는 미안했는지 평소와 달리 크게 기쁜 티를 냈다. 2년 후 다시 이사하는 날, 어머니는 짐을 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어머니, 이사 가는데 왜 청소를 하세요? 참 고마운 집이다. 이 집에 보답할 길이 이것밖에 없구나. 힘들 때면 그 집에 찾아가곤 한다. 그리고 집에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니? 여전히 고맙다. 오매불망 주말만 기다리는 이유. 글 오두환. 성우 신기로. 요즘 나는 영화 인턴 속 주인공 댄과 비슷한 일상을 보낸다. 정년 퇴직 후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에서 경영을 맡아 직장인으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회사가 울산에 있어서 평일에는 경기도에 사는 식구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지만 일도 재밌고 좋은 동료들이 많아 하루하루가 즐겁다. 가족과 만나는 주말이 다가오면 기분이 한껏 들뜬다. 매주 금요일 SRT 열차를 타고 수서역으로 달려가는 길은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설렌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식구들만큼 보고 싶어지는 것은 아내가 만든 반찬들. 사실 아내의 밥상은 일주일 내내 나를 설레게 한다. 집사람과 가족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느라 아내가 장을 본 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도착하는데 식재료가 찍힐 때마다 이번 주말에는 이 음식이 준비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긴다. 마침내 저녁 8시가 넘어 집에 도착하면 식구들의 환대에 일주일치 피로가 스르르 녹는다. 아내의 요리들은 거창한 메뉴는 아니지만 어쩜 그리 하나같이 맛있는지. 여보, 좀 천천히 드세요 하는 아내의 애정어린 잔소리에도 나는 젓가락질이 멈출 줄 모른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잡념도 떠오르지 않고 오로지 한 끼의 즐거움에만 열중한다. 그러다 식사를 마칠 무렵에 미처 먹지 못한 반찬이 눈에 띄면 장난 섞어 얘기하며 한 젓가락 듬뿍 집어먹는다. 미안해. 네가 맛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먹었어. 나의 이런 엉뚱한 농담에 가족들이 한바탕 웃으면 이렇게 소중한 이들과 마주보며 웃는 것만으로 행복의 조건은 충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요리 솜씨 좋은 아내를 만나 싸움 한 번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이 바로 내 행복의 원천이다. 따뜻한 힘. 글 천소혜. 성우 신기로. 직장인 뮤지컬 동호회에 들어간 지 4년째다. 주위 사람들이 어쩌다 뮤지컬 동호회에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뮤지컬을 좋아해서
하며 얼버무리곤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다. 수줍음이 많은 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다. 한 번은 국어 시간에 친구들끼리 연극을 하게 되었다. 내가 맡은 역은 장화홍련전의 장화. 친구들과 서툴게 남아 대본을 쓰고 한복과 댕귀도 준비했다. 두꺼운 도화지를 둥글게 말아 갓도 만들고 나무젓가락을 깎아 비녀도 제작했다. 커다란 종이에 펜과 파스텔로 그림을 그려 무대 배경까지 갖추니 꽤 그럴싸했다. 연극 수업 전 리허설을 했다. 역할에 몰입한 나는 평소와 달랐다. 사또, 소녀는 너무나 억울하옵니다. 흐느끼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켜본 선생님이 말했다. 소애는 연기를 참 잘하는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말해봐. 자신감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으나 마음에 힘과 용기가 솟아났다. 그래, 언젠가는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나는 매일 20명 남짓한 아이와 책 읽고 노래 부르고 율동하며 수업한다. 게다가 연기를 하고 싶어 뮤지컬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공연도 한다. 이렇게 누군가의 한마디로 삶이 바뀔 수 있다. 나는 따뜻한 말의 힘을 믿는다. (100원짜리) 동전. 글 장희경. 성우 신기로. 사무실 계단 구석진 곳에 동전 하나가 반짝거렸다. 500원짜리인가 하고 보니 100원짜리였다. 나는 줍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 동전을 주워가는 사람은 없었다. 퇴근 후 제과점에 들러 아이에게 줄 빵을 골랐다. 딱 10,000원어치였다. 마침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 내밀자 주인이 말했다. 봉투값 100원입니다. 동전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젠 봉투를 무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카드로 결제했다. 문득 계단 구석에 있는 동전이 생각났다. 쓸모없다고 여긴 100원짜리 동전이 꼭 필요한 순간이었다. 친정 아버지는 작년 말에 퇴직했다. 다른 사람은 다 재계약을 했는데 나이 많은 당신과 동료 한 명만 안 됐다며 안타까워하셨다. 나이만 많지 아직 팔팔한 청춘이고 쓸만한데. 그때 아버지 심정이 100원짜리 동전과 같지 않았을까. 다음 날 출근해 계단 한 구석에서 빛을 잃어가는 동전을 주었다. 그러자 동료가 물었다. 뭐 쓸 데 있다고 가져가요? 나는 말없이 웃으며 화장실로 갔다. 동전을 씻어 휴지로 닦았다. 깨끗해진 동전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살펴보았다. 뭐 하려고?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100원짜리 동전을 지갑에 넣었다.
아직 잘하는 게 없는 나도 언젠가 큰 힘을 낼 거란 생각과 함께 구세주. 글 백미진. 성우 신기로. 나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집에 손님이 오면 부끄러워 인사도 못하고 숨어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수업 중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다. 손들고 선생님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쉬는 시간아, 빨리 와라. 다리를 꼬고 마냥 참았다. 결국 오줌보가 터져버렸다. 짝이 나를 가리키며 킥킥 웃었다. 선생님, 얘 오줌 쌌어요! 나는 어찌할 줄 몰라 얼굴만 붉혔다.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수업하던 선생님이 다가왔다. 혼나면 어떻게 하지? 빨리 치워야 하는데. 두려움이 몰려왔다. 아이들은 계속 웃으며 구경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책상에 둔 빵봉지를 보고는 누가 봉지에 물을 채워 미진이 자리에 가져다 놨네? 어느 놈이 그런 거야? 했다.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선생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였던 것이다. 나의 실수를 지혜롭게 덮어준 신봉초등학교 2학년 3반 나상영 선생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TV 드라마보다 재밌는 모닝 홈트. 글 김경희. 성우 신기로. 근육이 조금 늘었네요. 체지방은 줄었고요. 뱃살이 쏙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건강해졌다는 말을 들으니 뿌듯함이 밀려왔다. 지난 1년간 나는 매일 아침 집에서 하는 운동으로 하루를 열어왔다. 홈트를 하기 전에는 설거지거리를 그대로 둔 채 TV를 보는 것이 습관이었으나 지금은 아들이 출근하면 서둘러 집안일을 끝내고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런 다음 유튜브에서 홈트 영상을 재생시켜 놓고 40분 동안 열심히 따라한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신나게 운동하고 오늘도 해냈다는 뿌듯함을 아는 채 커피 한 잔 마시는 순간이 내겐 인생에서 큰 행복이다. 홈트에 취미를 붙이기 전에도 나는 아쿠아로빅을 배우며 꾸준히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홈트가 가장 좋은 이유는 가장 자유로운 운동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에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진 후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아쿠아로빅과 걷기도 좋았지만 제약이 많았다. 아쿠아로빅은 코로나19로 수영장이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배울 수 없었고 걷기는 날씨가 나쁘면 하기 어려웠다. 운동을 못하게 되자 몸도 마음도 무거워져 어떤 일을 해도 흥이 나지 않고 늘 하던 집안일도 힘들게 느껴졌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텐데 하는 걱정만 들던 중에 시작한 운동이 바로 홈트였다. 시간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할 수 있는 홈트가 내게 딱 맞는 운동 같았다.
요즘은 몸도 가볍고 기분도 즐거워 저녁에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저녁 먹고 거실에서 하는 치매 예방 체조가 TV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 소소한 운동 하나 시작했을 뿐인데 내 인생이 즐거워졌다. 경찰서죠? 글 박지영. 성우 신기로. 평소보다 퇴근이 늦어진 나는 택시를 탔다. 잠시 후 택시는 둑방길로 접어들었다. 그 길엔 보행자가 거의 없었다. 그때였다. 기사님, 방금 저기 앉아있는 할머니 보셨어요? 손님, 왜 그래요, 무섭게? 밤 11시가 넘은 시간. 깜깜한 밤에 사람이 앉아있을 리 만무했다. 기사님은 오싹함을 떨치려는 듯 라디오를 켰다. 나는 더 이상 할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가는데 자꾸 할머니가 생각났다. 고민 끝에 휴대전화를 들었다. 거기 경찰서죠? 처음 신고하는 터라 긴장해 횡설수설 설명했다. 장난 전화로 오해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다. 그래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다. 얼마 후 문자 메시지가 왔다. 출동한 경찰이 할머니를 찾아 파출소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고 나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궁금증이 밀려왔다. 그 할머니는 왜 거기 있었지? 15분쯤 뒤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했다. 가족에게 연락이 닿아 딸과 사위가 파출소로 오고 있단다. 가족들이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시각은 오후 4시 반. 할머니는 그때부터 걸어 둑방길까지 온 것이다. 딸과 사위가 고마워하며 내 연락처를 물어본다기에 누구라도 신고했을 거라며 사양하고 전화를 끊었다. 가끔 그 길을 지나면 할머니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눈길이 간다. 할머니, 잘 계시죠? 솔직한 대화. 글 강정미. 성우 신기로. 주말에 뭐 해요? 동대문에 갈 거예요. 언제 가요? 1시에 갈 거예요. 같이 가요. 이 짤막한 대화의 주인공은 20살 남녀다. 여기엔 사랑의 두근거림이 담겨 있다. 나는 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외국인을 가르친다. 중국 길림에서 온 초급반 학생 경호 씨는 유독 장난기가 많았다. 하도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쳐서 그의 자리를 우리 반 1등인 혜민 씨 옆으로 옮겼다. 혜민 씨도 중국에서 온 학생이라 경호 씨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중국어로 설명해주며 공부를 도와주었다. 경호 씨는 혜민 씨 옆에 앉은 후 곧잘 수업에 집중하는 듯 했다.
한데 어느 순간 수상한 낌새가 보였다. 주말에 뭐 해요? 동대문에 갈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의 주말 계획 발표를 집중해서 들었다. 경호 씨가 그렇게 한국어를 진지하게 말하는 것도, 혜민 씨가 부끄럽게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제야 나는 눈치챘다. 외국 학생끼리 한국어로 애정어린 대화를 나눈다는 얘기를 동료 선생님에게 듣기만 하다가 목격한 것이다. 경호 씨와 혜민 씨는 중간 시험이 끝나고 연인이 되었다. 애들은 적어도 수업 시간에는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얘기했다.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껴야 할지, 연애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할까 걱정해야 할지 고민한 게 무색하게도 두 사람은 나란히 중급반으로 올라갔다. 앞으로 두 사람의 한국어 대화도 점점 복잡 미묘해질 테지만 초급반 때 나눈 풋풋한 대화를 잊지 못할 것이다. 초급 한국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대화지만 어쩌면 가장 솔직하면서도 순수한 대화였다. 만년필. 글 김호숙. 성우 신기로. 결혼을 앞둔 조카가 만년필을 선물했다. 그 만년필로 조카한테 고맙다는 편지를 써서 사진 찍어 보냈다. 만년필은 조카의 마음처럼 매끄럽게 써졌다. 이사하면서 한동안 만년필을 깜빡 잊었다. 글 쓰는 일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대신했다. 조카도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연락이 뜸했다. 책상 정리를 하다가 서랍에 고이 넣어둔 만년필을 발견하고 무척 반가웠다. 한데 잉크가 나오지 않았다. 심을 갈아 끼워도 마찬가지였다. 하룻밤 물에 담가 놓았다. 다음날 써보니 잘 나오다가 한두 시간 뒤 또 나오지 않았다. 며칠간 물에 담가 메마른 길을 녹이는 작업을 하다 짜증이 났다. 한 번 쓰는데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하는지. 문득 잉크가 마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살펴보았다. 뚜껑이 헐거운 듯해 몸통에 랩을 돌돌 말아 뚜껑을 닫아 놓았다. 그러자 잘 써졌다. 그동안 만년필을 여러 번 선물 받았다. 딸아이 둘이 첫 월급 탄 기념으로 하나씩 사주었고, 결혼 전 직장 다닐 때도 몇 개를 받았다. 내가 나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다들 내게 와서 행복했을까? 잘 살펴봐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사는 일도 그렇다. 서로 자주 들여다보고 사랑하며 세심할 일이다. 날이 밝으면 조카에게 전화해야겠다. 오랜만에 편지도 쓰고 만년필이 종이를 흘러다니는 모습을 전하고 싶다.